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한자박사 부수편 제1권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1권에 들어가기 전에 한자박사가 어떻게 그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짚어보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한자박사는 이제 첫째는 부수편이 있습니다. 부수편이 몇 권이냐 하면은 25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기장이 6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지가 6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전편을 부수편이 끝나면은 실전편으로 들어갑니다. 실전편은 이거는 이제 실전편은 급수 교재이기 때문에 급수로 생각했을 때 급수 8급이 들어 있습니다. 8급이 들어 있고 7급이 들어 있고 6급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까지 들어있는 게 이게 실전편 A입니다. A 1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전편 2는 어떻게 되냐 급수로 생각할 때 급수 4급하고 4급 1, 2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준 4급하고 4급이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권으로 되어 있냐? 3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권.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이 나와 있습니다. 급수 예상 문제집이 7장이 이게 수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3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전 2가 30권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예상 문제집이 7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3는 급수입니다. 급수로 상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상급 1, 2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30권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문제집이 7장이 들어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교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수편이 원래는 이 글자가 6개월 코스입니다만은 한 40분 정도를 일주일에 활용을 해서 6개월 코스입니다만은 한자가 재미있고 또 빨리 끝내고 싶은 학생은 3개월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로서 3개월 내지 4개월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한자를 공부를 할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끝나면은 한자가 몇 자를 공부하냐? 약 2,500자 정도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2,500자는 급수로 생각할 때는 상급만 배우는 게 아니라 2급수의 수준이 된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 박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글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글자가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동화처럼 이렇게 엮여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만 보더라도 아주 재밌게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교재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를 들은 후에 쓰기장에 완벽하게 써봐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부수편 첫 자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자에는 뭐 자가 나오냐면 날일자가 나옵니다. 날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글자는 날일하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이런 글자는 쉽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익혀 있는 교재입니다. 선생님이 인사말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수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글자를 나릴 나 이거 한자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자에는 부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글자가 생성하는 그 과정은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모양을 볼단 글자냐. 옛날에는 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문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려왔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변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런데 한자는 이 원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해를 본다는 글자다. 그래서 우리가 해일, 날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글자는 해를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해를 뜻하는 글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을 뜻하는 글자다. 그 다음에 낫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종전에는 한자를 공부를 할 때 그냥 날일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이 날일자는 해라든가 날이라든가 낮이라든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즉 말하자면 해를 뜻하기도 하고 날을 뜻하기도 낮 시간에 쓰이는 글자는 모두 다 날일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글자는 무슨 아침 단자입니다. 아침단. 그렇죠? 이거는 땅 위에 해가 뜨는 그런 모습이다. 자, 해가 떠서 아침 일찍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비치는 그때가 아침 일찍이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일찍조자, 일찍조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우리말에 어디다 활용할까 하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자를 공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자에 우리말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해서 한자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이다. 물론 여러분께서 우리가 일요일 할 때 이렇게 쓰면 이거는 날일자니까 일자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글자는 여러분께서 이제 아직 안 배운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글자는 요일 요자입니다. 요일. 우리가 목요일, 일요일 할 때 요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낮이다. 그러면 우리가 낮주자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낮주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떼시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이는 글자다. 자, 그러면 여기 아침단, 일찍조, 요일요, 낮주, 떼시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 날일자가 다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날일 그렇게만 공부를 하면은 한자를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일을 배웠으니까 나중에 글자만 공부하면은 이 글자가 무슨 글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앞으로 한자를 공부를 할 때는 흥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중요하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글자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놓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 뭐 요일요, 낮주, 떼시 이렇게 하면은 한자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방법을 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가지고 가려면 이런 글자는 쉬우니까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이거는 아침단이고 이거는 해가 떠서 동서남북으로 비치는 그 일찍 때라 그래서 일찍조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재를 보면은 그 노란 바탕은 그림이 그려지는 노란 바탕은 부수자고 그 청색으로 되는 글자는 부수자와 부수자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런 글자를 하나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배운 글자는 이렇게 달월이 붙었습니다. 달월.
자, 달월은 무슨 모양을 본땅하냐면 이렇게 보면 초승달이 구름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본땅 글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글자는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금방 알겠죠? 달월이니까. 그러면 이 글자 달월 그런 쓰임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달월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1차적으로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는 세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달이라든가 세월에 쓰이는 글자에는 전부 달월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들자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는 해돋을 간자거든요. 자, 해돋을 간. 근데 밑에 달월자가 옆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자는 아침조 금방 알겠죠? 동력에서 해가 돋는데 아직 서쪽에 조각달이 걸쳐 있는 그때가 바로 아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면 이 글자는 그 기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달을 붙이면 그때 그런 데서 생긴 글자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걸 꼭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달월은 달이라든가 세월을 뜻하고 또 뭐죠? 날이는 해나 날이나 낮이나 시간에 쓰이는 글자구나 하는 것을 알고 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글자를 두 개를 배웠습니다. 두 개는 뭐죠? 158자의 부숫자의 투자를 배웠다 한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생각하면 이것이 기억이고 뿌라고 이건 아다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 가가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에 두 개가 합쳐진 글자다 한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해와 달을 뜻하는 글자다. 만약에 지구에 해와 달이 없으면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와 달이 지구를 밝게 비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밝을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밝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응자를 붙였어. 그러면 무슨 글자에 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은 안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그릇을 뜻하는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명. 그죠? 그러면 어떤 글자가 만들어지냐? 다른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첨부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 말은 이것이 뭡니까? 자음과 모음이죠.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글자를 만들고 또 이게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서 글자를 만듭니다. 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가자가 왔는데 여기 니은이 오든 비읍이 오든 이응이 오든 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결정되면은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이것은 밝다 또는 해와 달을 뜻하는 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어떤 글자는 맹세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할 맹자입니다. 맹세할 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런 그릇에 아주 깨끗한 물을 떠놓고 너와 나와 뭐죠? 검은 몸에 팥불이 되도록 살자고 맹세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다 두고 하늘에 해와 달을 놓고 하늘을 두고 맹세했다. 그래서 이게 맹세할 맹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맹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로서 한자를 배웠다고 했을 때는 우리 말은 이 뜻으로서 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맹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맹자의 우리말이 어휘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한자를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맹약한다든가 굳게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동맹국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이렇게 보면 한자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거는 뭐냐? 이 글자는 뭐죠? 한자를 만들고 있는 부숫자다.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에 해당되는 글자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한자는 우리 한글의 구성 원리하고 똑같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말은 그러기 때문에 소리 플러스 소리로서 글자를 만들지만 한자는 뜻거리기 때문에 뜻 플러스 뜻으로서 글자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뜻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지냐? 그렇지 않죠. 사람의 논리적으로 만들어졌다,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이건 저녁석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저녁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저녁석자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밤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어떤 글자면 금음달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밤을 뜻하는 글자다. 그럼으로써 이 저녁석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든 간에 밤에 관계된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가 이건 바깥야자거든요. 우리가 이 밑에 옆에 있는 것은 이건 점복자입니다. 점을 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저녁에 밤에 캄캄한 밤에 점을 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외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그런 데서 바깥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가 여기다 입구자를 보면 이름명자가 되죠. 캄캄한 밤에 야, 밥 먹어 하고 어머니가 이름을 부른다 하는 데서 생긴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구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하는 걸 모르면은 왜 이게 이름명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밤이 있죠. 이렇게 밤야자 있으면 뭐가 들립니까? 이게 저녁석자가 역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저녁석. 밤에 우리가 뭘 꿔요? 꿈을 꾼다. 그래서 이런 글자도 어떤 글자가 들어가니까 저녁석자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은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놓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익히고 가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름명자라든가 뭐 바깥에 자는 익히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 저녁이라는 뜻이 밤을 뜻하는 글자에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저녁석자가 붙었는데 이 글자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 저녁석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밤을 뜻하는 글자구나 하는 것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해서 붙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저녁이 이것도 밤이고 이것도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된 글자를 만들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밤이라는 거는, 저녁이라는 거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또는 내일도 있고 그제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저녁은 이렇게 겹친다. 그래서 이 글자는 많다의 뜻을 가지고 많을 따자입니다. 많을 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자에 우리말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쓰라고 그랬죠. 거기 쓰기장에 보면은 많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자에 우리말의 어휘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다의 뜻, 우리가 다수결, 그럼 뭐죠? 숫자가 많다, 다량, 양이 많다, 또 다정, 정이 많다, 그런 의미로서 쓰이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발전을 하자면은 여기서 이런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 글자는 어떤 글자는 별을 뜻하는 글자, 벼화자입니다. 벼라는 게 뭐죠? 곡식이죠. 곡식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붙어서 어떤 글자를 만드냐면 이런 글자가 딱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글자가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어디 있겠어요? 논이나 밭에 있겠죠. 논이나 밭에 있는 많은 곡식을 뭐죠? 추수를 해서 그걸 가공하기 위해서 집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가 될까요? 옮길 이자가 됩니다. 옮길이. 자, 옮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자에 우리말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생각해야 한자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옮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자에 많이 있죠. 우리가 이사 간다든가 이민 간다든가 이동한다든가 이식한다든가 할 때는 전부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익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무슨 자냐? 이것은 한자를 만들고 있는 부수자다. 기본 바탕 글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탕 글자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자를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나무목입니다. 자, 나무목 플러스 나무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죠? 이 글자가 그냥 숲을임하고 변해버렸죠? 이거는 숲을 뜻하는 글자다. 숲을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나무가 복수가 돼서 숲을 이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어떤 글자든 간에 한 번 결정되면 다른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변함이 없다고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숲을 뜻하는 글자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한자를 만들고 있는 부수자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 나무목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게 나무목을 한번 썼다. 그러면 숲속에 나무가 더 우거졌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글자가 만들고 이런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목이 이렇게 세 개가 붙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숲속에 나무가 더 우거졌다. 그래서 이 글자는 빽빽할 삼자입니다. 빽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 빽빽할 삼. 그럼 빽빽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삼자에 우리말이 뭐가 있느냐? 한번 금방, 예를 들면, 산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빽빽한 숲이다 하는 뜻이다. 그럼 우리가 산림 이럴 때는 숲 속에 있는, 산에 있는 숲을 뜻하는 글자고, 산림 그러면 빽빽한 숲을 뜻하는 글자다. 그 다음에 삼자 빽빽하다. 우리가 경비가 삼엄하다. 또 삼라만상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자의 부수자를 정확히 알면은 많은 글자를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배우면 그 필수를 어떻게 쓴가 하는 것을 쓰기장에 아주 상세히 나왔으니까 써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 해일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동력동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언덕이 산이 있고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나무에 걸치는 그쪽이 바로 동쪽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력동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서남북 동해할 때 쓰이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꼭 공부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거는 물수 그러죠. 자, 물을 뜻하는 글자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물에 관계된 그 글자다 뜻입니다. 물이 더럽다든가 맑다든가 물이 흐른다든가 할 때는 전부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글자가 어떤 글자하고 변하냐면 이렇게 점이 세 개가 찍습니다. 이거는 부수자면서도 독립자로 쓰이지 부수자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물수가 이거는 물이 흐르는 모습이고 이거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생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삼수변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변이란 게 뭐냐 하는 뜻입니다. 모형이 바뀌어서 어떤 글자의 왼쪽에 쓰이는 것을 모형이 이렇게 바뀌어서 왼쪽에 쓰는 걸 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된 글자는 어떤 거냐면 만들공, 장인공하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원래는 이 글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글자가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거냐면 강강자입니다. 강강. 우리가 한강, 낙동강 할 때 쓰이는 글자다. 자,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안에 거는 만들공자돼. 물줄기가 하나 흐른다고 강이 될 수가 없죠. 산기슭에 흐르는 물, 주택가에 흐르는 물, 뇌천에 흐르는 물이 하나의 구류를 만들어서 흐르는 게 바로 강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때는 변으로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한 번 더 나가서 물수를 또 어떻게도 쓰느냐면 자,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씁니다. 이 세 개가 다 물수더라. 이거는 어떻게 쓰냐? 발로만 씁니다. 발로만 밑으로 온다 하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 이렇게 써서 되어 있는 이 글자가 바로 이게 물수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지금 익히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물수에는 우리가 이걸 하나만 있는지 알았는데 물수 있고 삼수변이 있고 물수 팔이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자들을 응용을 해서 나중에 글자를 만들고 또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쉽게 빨리 끝내려면은 이런 부수가 가지고 있는 뜻과 부수가 여러 가지 부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일권의 마지막 자입니다. 마지막 자는 이게 나무목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근데 앞에 우리가 배웠던 삼수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무에 물을 주듯이 그런 뜻입니다. 하초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주죠. 이렇게 우리가 이 글자는 하초에 물을 주듯이 이 머리를 감는다. 그래서 이게 머리 감을 목자입니다. 우리가 목욕할 때 쓰이는 글자거든요. 욕자는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이 글자는 골짜기를 뜻하는 거, 골짜기 곡자입니다. 자, 우리가 산에 가면 그 골짜기의 물에서 뭐죠? 신발을 벗고 또 옷을 벗고 목욕을 했죠. 그래서 이건 목욕할 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할 때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지금 한번 익히고 가도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한자를 시험시험 가면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듭 한번 여러분께 다짐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종전에 공부하듯이 무조건 그려서 누르고 그려서 익히려고 하지 말고 항상 부수의 원리를 풀어서 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한자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첫째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 교재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서 이 글자가 이렇게 되는 글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하고 쓰기장에 써봐야 됩니다. 쓸 때는 이 글자를 한자를 배웠으면 이 글자에 우리말이 뭐가 있는 것을 항상 여러분께서 생각해보고 응용해서 써야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항상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부수편 1권을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